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겹쳐서 예고는 해드렸습니다만 비대면 원격 의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바이러스가 이제 디지털 헬스 시대를 앞당기나라는 의도로 이제 내용을 풀 텐데 이 주제가 왜 등장했냐면은 사실 월요일 날 제가 접한 이야기입니다만 잘 익히 아시는 지역 얘기해도 되나? 예, 풍락동. 거기에 초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을 상대로 애플리케이션이 보급이 됐고 그것을 이제 익숙하게 익혀봐라. 그게 이제 바로 비대면 원격 의료입니다. 진료까지는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월요일 주 초반에 얘기를 듣고 이번 주에 한번 그걸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시세가 움직이는 바람에 타이밍이 지금 애매모호해졌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50대의 제 주변에 있었던 일입니다. 50대의 아들이 8순이 넘은 노모를 모시고 이 삼복더위에 병원을 보행 방문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갈 때 이제 체온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체온 측정을 했는데 보행 방문, 그러니까 걸어서 갔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럼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 있겠죠. 37.6도가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37.5도를 넘으면 아예 출입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라. 그 아들이 난 괜찮다 그래. 아들도 돌아가라. 같이 돌아가라. 모든 게 차단돼갖고 다 돌아가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좀 쉬었다가 다시 측정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현실이죠, 현실. 병원 입장에서도 보면 확진자가 다녀가면은 물론 이해됩니다. 이 자칫 상당 기간 또 잠정 폐쇄가 되고 뭐 방역해야 되고 하니까 병원 입장도 이해하는데 환자하고 병원 모두의 해법은 결국에는 비대면 디지털 의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백신 예약을 이번 주에 했는데 집 주변에 의료기관 리스트 잘 나와 있고 뭐 의료에 대한 그 디지털화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돼 있더라고요. 실제 의료 기록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병원 가시면은 주변에 이제 작은 의원을 갔다가 중증이면은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의사의 권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면 CT 찍었는데 대형 병원 가면 또 찍어야 되고 MRI 찍었는데 또 찍어야 되고 찍고 또 찍고 다 돈이죠. 돈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의료 기록도 이제 디지털화돼서 바로 전송이 되면은 좀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을 할 수 있는 병원을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지금처럼 폭염과 바이러스가 막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뭘 얘기하려는지는 잘 아실 것 같고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 앞서 잠깐 다뤘는데 이게 보통은 게임이라든지 뭐 게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AR, VR 이런 가상의 현실들 뭐 챗봇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인 AI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치매, 뭐 뇌전증 또 이 영유아들 과잉 행동 장애 ADHD라는 것도 들어보실 텐데 그런 것들 우울증 일부 과민성 호흡기 장애 이런 보완 질병의 보완적인 치료로 디지털 치료 기술이 이미 도입이 서서히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태근 팀장도 얘기해줬지만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코스포 여기에 이제 민간기관이긴 합니다만 20날 원격 의료 산업 협의회를 설립했고 정부가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이런 협회들하고의 이해 충돌 때문에 조금 협의는 많이 거쳐야 되겠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관련 기업들 쭉 있습니다. 뭐 아까도 뭐 했고 위치적으로 그러면 저는 선택을 하나 해야 되니까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통신 그다음에 라이프 시멘틱스 뭐 뷰노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AI를 접목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뭐 이런 건데 어제 시세는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럼 시세 안 나온 거 비트컴퓨터 하나 그냥 딱 찍어가지고 오늘은 집중. 자 그러면 이제 붙여 주실 두 분. 네. 문전박대를 했다고요? 그 좀 높게 나왔다고 체온이. 물론 얘기했잖아요. 병원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죠. 네, 수 충분히 있어요. 놀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 실제화되고 있다라는 거. 물론 팔순의 노모가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어렵죠. 어렵죠. 요즘 물론 저도 뭐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택시도 요즘 뭐
사탕도 주고 놓치고 내리고. 네, 하는 광고도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익혀야 되는 거니까. 뭐 소중한 시간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어깨에 이제 석회 성분이 50견, 좀 50견. 예, 50견은 아니고요. 50견 50견 아니고 석회 건염이 좀 와가지고 이제 좀 통증의학과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직업병이라 의료기기가 뭔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정영민 사장 의료기기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를 좀 붙여드릴 그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시장에 좀 색깔론이 한참 좀 있었을 때 가치주냐, 성장주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저부터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성장성이 좋은데 그것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 업종군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임플란트, 의료기기 그런 종목군, 업종군이다 보니까 시세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나왔었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원격 의료까지 좀 붙어지게 되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밸류가 다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 정도의 의료기기를 네, 관련주로 가장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성견지명이 좀 있었다. 클래시스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 이 중에 시세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클래시스, 리메드, 곧 나오겠네. 아이센스, 이오플로우, 인터로조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중에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온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의료기기는 원격 의료의 일종의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죠. 뭐 인프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니 원격 의료를 하는데 그 뭐 화상 통화로 뭐 의사가 환자의 얼굴만 보고 진료를 하겠습니까?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뭐 진료를 보고 처방을 내리고 뭐 심각하면 뭐 내원을 유도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의료기기, 이 원격 의료와 의료기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뭐 좀 어떻게 보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정책이죠. 의협입니다. 의협 네. 쪽에서 이거 마음 먹고 문제 삼으면 시비 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금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책임 누가 질 거냐. 네네 그렇죠. 우리 뭐 이제 그것도 뭐 이게 틀렸다 맞다 뭐 이렇게 뭐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좀 정책적인 부분 그래서 사실은 단계별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키일 수 있고 네. 다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다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위주로 시범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정책이라는 게 0 아니면 1이잖아요.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이 일부 국민의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이쪽 산업이 한꺼번에 확 커질 수는 또 없는 그런 노릇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투자 심리적으로만 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요거 관련돼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 이지케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지케어텍 네. 시세가 한번 굉장히 꼽았죠. 핫하게 네. 예, 뭐 어제 그제도 뭐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포털사에서 인수설, 뭐 실사설, 뭐 이런 맞습니다. 소문, 온갖 소문은 다 나오더군요. 소프트웨어 이제 전문 기업이고 뭐 중대형 병원 뭐 의료 정보 사업 뭐 이런 중환자의 빅데이터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뭐 현실적으로 이제 또 해외에 원격 의료 솔루션을 또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핵심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시가총액 2천 뭐 몇백억밖에 안 돼요 아직. 그렇다 보니까 뭐 다소 좀 고점이긴 합니다만 사실 원격 의료를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붙여서 아바타로 치료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다가 메타버스 놀이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현실적인 실체가 있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다소 고점일 수 있습니다만 뭐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로 좀 칼춤 뭐 이렇게 좀 붙이신다면 그래서 제가 원격 진료라는 표현 안 썼어요. 원격 의료죠. 디지털 헬스케어. 우리는 맞습니다. 피해가는 용어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급등한 종목을 하실 때는 뭐 요 종목만 좀 놓고 말씀드렸을 때는 뭐 거래량 한 20만 주 아니면 한 5% 정도 이렇게 좀 손절 라인을 긋고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여기에 좀 뭐 베팅을 하신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아쉬운 종목이 아이센스예요. 아이센스. 예, 연속 혈당 측정기 관련돼서 그래서 대형 병원들이 혈당 측정과 관련 당뇨병 초기에 대해서 그거를 제일 먼저 단계별로 1단계로 좀 사실 가는 것 같아요. 당뇨의 어떤 이제 유지나 뭐 관찰이나 이런 거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의료기기로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진정한 의료기기이자 원격 의료에 좀 시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 종목인 또 아이센스까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김영민 매니저의 생각은? 네, 일단 저는 약간 이제 조금 번외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원격 의료 이게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또 급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언택트니까.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은 생활치료시설로 이송을 하고 경증인 경우에 네.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치료시설이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만약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명 이상이에요. 뭐 그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시설이 부족하면은 네. 자가 치료 격리는 아니고 자가 격리죠. 자가 자가 격리. 치료 시설 집에 본인의 있어야죠. 집에서 집에 있어라. 본인이 스스로 케어하는 거죠.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야죠. 이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만약에 의료시설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뭐 자가에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시설로 이제 입소를 하는데 네. 제 기저질환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온라인상으로 이제 쉽게 이제 관리 감독하는 뭐 당국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고위험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 뭐 그런 것들 따로 딱 분류를 해가지고 침상만 이제 그런 분들끼리 따로 어떻게 좀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치명률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라는 게 꼭 우리 의사분들이 직접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환자분들을 막 진료하고 요런 개념을 떠나서 환자와 관계되어 있는 정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걸 이제 또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그게 이제 뭐 빅데이터고 인공지능이잖아요. 데이터가 객관성을 떼야죠. 우리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델타 변이 증상하고 네. 냉방병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가지고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맞아요. 그거를 이제 몸으로 내가 구두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그렇죠. 뭐 말씀하신 체온이나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줄줄이 달고 수 있기는 좀 뭐한데 뭘 워치? 달고 있습니까? 워치로 달고 있어야 되나? 스마트워치도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데 데이터가 네. 조금 딱 명확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이터,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스스로 건강을 이제 지키는데도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금 뭐 스마트워치 얘기도 해주셨지만 애플워치라든지 삼성 이제 갤럭시 워치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료 내 이제 심장 박동수라든지 그런 것들 다 저장을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객관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실제 이제 의료 치료 행위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활용을 좀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 이제 우리 또 체외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꾸 말껴서 죄송해요. 네. 아이디어 생각났을 때 말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체외 진단 키트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렇죠. 그 증상을 미리 알 수 있는 네. 또 뭐 이 PCR 말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속도도 빨라지고 네.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그렇죠. 이걸 이제 잘 묶어야 되는 이제 거예요. 제도적으로만 이제 그런 이제 규제 장벽이 지금 너무 심하고 특히나 또 우리 의협에서 뭐 반발이 워낙 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피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제 상업성에 있어서의 또 의문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잘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주식 시장도 이제 벌써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어저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번외로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명률이 이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만 좀 잘 분류가 되어 있었어도 특히나 미국에 작년에 이제 사망한 사람 중에 거의 40%가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40%라고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화 시키는 게 정말 좀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도 이 원격 1호라는 게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들 얘기를 이제 좀 해보면 그렇죠.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메타버스하고 엮였어요, 이것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원격 의료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게 뭐 2023년경이면 이제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뭐 메타버스 쪽이 워낙 이슈가 좀 뜨거웠었기 때문에 이 라이프 시멘틱스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요 회사는 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이제 기기 플랫폼 뭐 AI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이제 테마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었는데 어저께 상당히 지금 강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주가가 한번 발산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좀 시세가 좀 들어온다면 뭐 요 종목이 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한 종목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리메드라는 종목이에요. 요거 이제 차장님이 뭐 말씀하셨다고 방금 이제 쭉 정리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리메드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그 메타버스하고 좀 상응할 수 있는 개념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 얘기해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바이브 컴퍼니도 이 메타버스 테마에 편성이 되면서 주가가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의학계에서도 이제 전신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문서화 시킨다거나 이러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몸의 어떤 특성들을 다 이제 지도화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 정보가 있다면 내가 어디가 아파서 갔을 때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할 때 또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화면만 딱 확인을 하면 아, 이 환자 몸에 어떤 이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추진하고 정부하고 같이 이제 국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리메드이기 때문에 이 리메드라는 기업도 사실 이제 원격 의료와 관련된 테마 속에서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어저께 주가 좀 가다가 좀 말아버렸는데 뭐 오늘 분위기 타서 한 번 더 이제 어제 정고점을 한번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리메드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채시 왔는데 라이프 시멘틱스 신혁승 이사가 지가 먼저 제일 얘기했다고. 나와서 얘기하세요. 나와서. 네. 네. 자, 하여튼 리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통증학과 가니까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메드가 예, 이게 디지털 약이잖아요. 전자약 그 전자약. 개념. 예. 전자치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주가는 뭐 그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원격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는 뭐 요 정도. 거기에 이제 폭염을 갖다 붙이셔야 되나? 일본이 이제 23일부터 지금 올림픽 네. 개최하죠. 네. 논란은 많습니다만 한대는데 거기도 지금 더운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원전을 다시 돌린다고 하네.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전력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겠죠. 뭐 우리 반가운 얘기는 아니네요. 우리나라 오늘 네. 기온은 섭씨 38도? 38도까지도 좀 간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아침에 나오는 뉴스는 이제 GNC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뜨고 있긴 저희도 하더라고요. 얘기했었는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신드랑했는데 GNC, GN1. 하여튼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요즘은 그럴싸한 거리만 있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 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좀 자극해주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뭐 그림 그리기, 예, 맞습니다. 상상에 뭐를 뭐 더해서 실적이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실적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고. 네. 그러니까 부류가 이제 리그가 좀 나눠져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실적이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디지털 뭐 의료, 네, 원격 헬스케어. 의료 이런 쪽이 사실 뭐 실적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리그가 이제 좀 나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뭐 오늘도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실적 이슈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또 그야말로 또 반도체예요. 2분기 때 이제 남아 있는 실적 이슈라고 하면 결국은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실적 발표하는 거 겨우 이제 그 정도라고 보거든요. 어저께 이제 조선주들 있었네. 참, 죄송합니다. 네. 어제 J1. 인수. 인수합병. 인수합병 CJ제일제당 첫랩 인수. 네, 첫랩 인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맞아요.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네, 이것도 장 끝나고 이제 인수공시 나죠. 기피도도? 첫랩은 근데 보면 주가가 보면요. 이게 이미 뭐 올랐어요. 소문이 약간 좀 나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사람은 주가가 이미 올랐었어요. 그들만의 리그로. 그렇죠. 비피도도 아미코젠이 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시간에서 급등하는 소문이 다 이렇게 새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뉴스 보고 알았는데. 한 발 빠르지 않으면 힘들다니까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거 이제 좀 이어가면 어쨌든 어저께 이제 조선주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막 이게 이미 뭐 한국중공업 지주 뭐 적자 뭐 8천억 나오고 뭐 네. 2천억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적자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랐다. 주가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확실성의 그렇죠. 해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이제 남아 있는 섹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뭐 좀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뭐 네.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뭔가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도 미리 조금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했지만 뭐 그래도 또 다뤄야 될 것들이 또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김현 매니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네. 오늘 이벤트 네, 오늘은 오후 4시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조금 허탈해 하셨던 분들은 오늘 또 마음을 좀 잘 추스르시고 시장이 조금 이쁘게 살아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